부천 소사 출신의 김산입니다. 지금은 정계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렵사리 정계특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20대 국회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 특히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20대 국회에서 촛불혁명 이후에 헌법 개정을 제대로 개정하기를 바랬지만 제대로 우리가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선거법, 정치개혁 관련 제도 개선이야말로 이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20대 국회는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법 개혁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어제 공청회를 시작을 하고 또 각 당에서도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과 그리고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주장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또 의원 정수 문제였습니다.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 정수 문제와 이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함께 해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또 의원 정수를 확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그리고 의석의 분포가 가탄일치해지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지금 전국의 570개 단체가 함께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구성을 하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는 논의 속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하고 오늘 국회에서 저와 함께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정강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호철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 김영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부 차장 서정호 차장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님, 조혜린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김선현 모두 안 보셨습니까?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경진 활동가께서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570개 넘는 단체들을 대표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입장을 우리 강준우 사무차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진행을 김준우
사무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무처장 김주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의원 정수 확대라는 뜨거운 감사를 오늘 시민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좀 꺼내놓고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촉구안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은 이번 선거법 개혁의 가장 필수적인 과제에 대해서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입니다. 제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 의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상당히 여러 차례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요구했었던 정개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서 내용을 채우고 연내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라 라고 했던 게 지난번까지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 의원께서 쭉 설명을 하셨지만 정개특위가 구성되었고 이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위도 구성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회의를 할 것 같고요. 우리 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전국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57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70개 단체는 만만치 않는 단체 수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2016년, 17년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최종적인 것이 정치 개혁이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한 다른 하나는 의원수를 지금 300명에서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은 다음 저희들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국제적 분석이나 비교를 해가면서 또 의회의 현실을 잘 고려해서 아마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단체가 의원을 몇 명을 늘려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고 또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보다 정치개혁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민 단체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의원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가 보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다양성의 가치와 다양한 계층,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좀 들어온 데 있어서도 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수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입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꾸려지고 선거구 획정제도가 어쨌든 구성되었던 사실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개혁의 과제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상식에 통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국회는 저는 여성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투 관련 법제도 거의 160개, 150개가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제대로 통과 하나도 안 됐습니다. 미투 관련 예산 0.1%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미투 관련 예산 깎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계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성평등 추진 체계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10만이 거리에 나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정말 여성의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가? 저는 전혀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사회적 성소수자 그리고 정말 연령, 계층 모든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응하고 대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여성을 최소한 50% 이상 할당해야만 저는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계특위와 선거구 획정제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 그리고 정말 그 의원 정수 확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특별해준 김상희 의원님도 인구 15만 명당 한 명의 기원을 뽑는 방안, 인구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바 있고요. 박주민 의원도 14만을 기준으로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신 바 있습니다. 또 그 박주현 의원안도 열몇 석에 늘어나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석수 확대를 전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사실 여전히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기존 담당이나 의원님들이 이 논의를 주저하면서 국민 여론을 좀 핑계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담아서 저희 오늘 발표하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호철 회장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4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4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수없이 많은 사표를 양산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국회가 실질적인 대안 찾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핵심적인 교집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모아진다.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인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집단도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이 이미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각 당이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 유지에만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거대 양당은 특히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김상희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은 모두 의석수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없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권을 내려놓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뽑자는 제안에는 어떠한 이견도 있기 어렵다. 현재 OECD 가입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 9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고 우리 국회도 재헌국회 시절 인구 10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특권 없는 국회로 유명한 스웨덴의 경우 인구는 1천만 명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349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인구 17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일 더 잘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개혁이다. 우리는 지금 이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정답은 외면하고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출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고작 한 달 반이 남아있다. 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더 큰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 남은 시기 동안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국회의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 국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바꿔내야 할 역사적 기회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 운동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선거개혁,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